등기 신청 서류 작성하죠. 오늘 문제 한번 봅시다. 참,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A3 용지로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신청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여기 이제, 신청서 작성 관련해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갑지가 아마 신청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을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A3로 해가지고 A3로 해서 A3 용지 아시죠? 해가지고 갑지, 을지를 한 면에 이렇게 놓게 할 거예요, 아마. 답안지가. 그 다음에 이제 첨부서면 제출 근거는 똑같아요. 네, 첨부서면 제출 근거는. 그래서 등기 신청 서류 작성 등기 신청 서류의 작성.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서면 제출 근거에서 아마 답안지가 하나 둘 이렇게 2개 정도 아마 나올 거야. 아마 2개 정도 신청 서류 작성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논술 같은 경우도 1문하고 2문하고 해가지고 1문용 답안지가 따로 있고요. 1문용 답안지가 따로 있고 이제 2문용 답안지가 따로 있죠. 이게 2문용 답안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법원 인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볼 때는, 이제, 중간에 바뀔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바뀌면, 뭐 공지는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바로 인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별지가 문제, 사실은. 이게 좀 별지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왜냐면 등기 신청서는 별지가 가능해야 돼요. 별지는 어떻게 지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동산 표시도 별지로 할 수 있고 이것도 별지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 별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으로서 이렇게 A3 용지로 해서 다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A3 용지보다는 A4 용지가 훨씬 낫죠. 이게 사실 나아요. 특히 신청서는. 별지 주는 게 제일 나은데, 아직 답안지가 정확히 안 나와서 아마 학원에서도 답안지를 아마 주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계속 학군 모의고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고요. 학군 모의고사는 마찬가지로 신청서 30점, 논술 20점 이렇게 하는데 20점짜리가 꼭 20점 배점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50점짜리지만 20점으로 나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삼순환 들어서는 뭐 이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뭐 그런 건 별로 지식 습득할 것도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 가면은요 신청 서류 작성에 있는 지식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민법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 규칙 거기에 관련된 거 조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베낄 것이냐 그거 연습하는 지금 한 2일 남았나? 그죠? 지금 한 22일 남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해보면 어때요? 뭐 암기가 돼요? 지금에 와서도 제일 깝깝한 과목이 신청서하고 논술이시죠. 지금 제 경험에 비춰봐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서 시험장 갈 때도 똑같다. 그죠? 시험장 가서도 결국은 암기 하나도 안 되더라. 논술책 딱 덮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더라.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조문 갖다 하는 거 가지고 나름대로 스토리 구성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다 신탁으로 합격했던 사람들도 뭐 신탁 알아서 합격했겠어요? 다 베껴서 합격했겠지? 조문 갖다가 잘 엮어서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아래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자 대리인이기 때문에 뭘 기재해야 되죠? 대리인 위임장 기재하셔야겠죠. 대리니까 위임장 기재하시고 지시된 사실관계와 전제 조건 및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에 적합한 등기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보세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위임장 들어가죠. 대리권한 증명서면 몇 조입니까? 규칙 48조. 46조, 부동산 등기 규칙 46조,
자, 46조 1항 4호라고, 5라고 써주시죠. 그래서 대리인 하시고, 위임장, 규칙, 46조 1항 몇 호죠? 46조 1항 5조 5호.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법정 상속 등기 신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속 등기 신청 맨 첫 줄에, 그러면 상속 등기 신청이니까 거기다 밑줄 그시고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로 열고 상속. 그래가지고, 상속 등기 신청. 이라고 밑줄, 여기다 밑줄 긋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 그리고 나서 상속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플러스 대장하고 규칙 몇 조죠? 규칙 몇 조? 대장이니까 46조 1항 7호죠. 규칙 46조 1항 7호 하고 플러스 각하되는 게 법 29조죠. 29조 1항 몇 도입니까? 1항 11호죠. 29조 1항 11호. 29조 법 29조 11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29조 11호. 자, 들어가고요. 자, 부동산과 소유자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라고 되어 있죠. 대 1500제곱미터 여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자,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대 몇 제곱미터입니까? 1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죠. 이상 이렇게 기재하고 이거를 기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상속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규원을 자, 몇 년,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죠? 2008년 1월 20일이죠. 그래서 2008년 1월 20일 상속이죠. 자, 그러면 사망 사실하고 사망일자 증명서명이 뭡니까? 기본증명서죠. 그래서 기본증명서 누구죠? 김영수 씨죠. 김영수 씨의 기본증명서 가지고 이거는 사망 사실 플러스 사망일자 증명이 되겠죠. 등기 원인 증명 서면으로서 규칙 몇 조입니까? 규칙 46조. 규칙 46조 1항 1호죠. 규칙 46조 1항 1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 들어가고, 소유권 이전. 사실 지금 정도 되셨으면 아예 그냥 다 암기가 되셨어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할 지분 없죠? 이전할 지분 기재할 거 없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들어갑니다. 상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 들어가겠죠. 피상속인 누굽니까? 김영수 씨죠. 김영수.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들어가는데, 자, 주민번호 주소와 관련해서 첫 번째 말소자 초본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상속인으로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피상속인 동일함을 입증하다. 이게 좀 실무상 말소자 초본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말소자 초본 집어넣고 플러스 뭡니까? 그 다음에 피상속에 들어가는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말소자 초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망 당시 주민번호, 그 다음에 사망 당시 주소를 기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인 들어가겠죠. 상속인. 자, 그래서 상속인과 관련된 서류가 뭡니까?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재적등본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그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뭐죠? 기본증명서. 그러니까 기본증명서는 사망사실, 사망일자. 이것도 이 기본증명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이죠.
그러니까 날짜 기재를 하셔야겠죠. 예, 날짜 기재하시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 그럼 필요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적등본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 이기 전상, 그러니까 재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기할 때 상속인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적전 재적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전적전 재적 등본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등본 포함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기 과정 시 상속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이 누락 가능성이 있다.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이것도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죠. 원인 증명 서면으로서 규칙 46조 1항 1호 46조 1항 1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으로 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으로 자, 가족관계 등록서에 사망 신고 있고 배우자 박서연 있고요. 자, 그러면 박서연 있습니다. 자, 그럼 박서연 있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소 들어가는데 자, 이분과 관련해서는요. 박서연 씨와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20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재혼 날짜는 2008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2008년 3월 1일 그죠? 재혼하셨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사망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상속인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죠? 따라서 이분은 상속인에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게 이제 기본증명서 들어가야겠죠.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관계증명서보다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좋죠.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좋습니다. 자, 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마 제가 돌아가신 전 남편이 아마 기재가 안 돼 있을 것 같고, 혼인관계증명서가, 왜냐면, 혼인관계가 다 기재돼 있죠. 그래서 언제 배우자 사망해서 다시 혼인했다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결국 뭡니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속을 이중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목적이죠. 상속인임을 이중으로 확인할 목적이다라는 거죠. 확인할 목적.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사람은 뭐죠? 등색이권이죠.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권리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이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외국민이시죠? 자, 그래서 제외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주민등록번호 말소되었고 국내 거소신고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내 거소신고가 지금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이라든지 거소신고번호 그 다음에 주소는 제외국민 등록부 등본 등록부 등본. 근데 사실은요, 이제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 되죠.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말소된 주민등록,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죠? 이 문제가? 제가 이거 몇 페이지 문제를 냈습니까? 377쪽이죠. 예. 그죠. 박서연의 주민등록표 등본.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아니고, 주민등록표, 말소자 주민등록번호 하면 되죠. 말소자 주민등록표 등본.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주소증명서면은 제외국민 등록부 등본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러면 근거조문이 어떻게 되죠? 규칙, 등색이권과 관련해서는요, 규칙 46조 1항 6호죠. 규칙 46조 1항 6호.
규칙 46조 1항 6호. 자, 그러니까 상속인과 관련해서는요, 이중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항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집어넣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확인할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등세기관이죠.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등세기관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의 재외국민이시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한국에 저 주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서연 씨는 이제 쟁점이 이거 있다. 상속 개시 당시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인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죠? 김정훈 씨 있는데, 김정훈 씨는 2006년 10월 20일 사망 신고됐죠? 자, 그러니까 망 김정훈 이렇게 되겠죠. 망 김정훈이 될 겁니다. 망 김정훈, 그 다음에 김정훈이 2006년 10월 20, 신청서 이렇게 망 김정훈 이렇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케이스를 이제 풀 때 이렇게 풀자 이 말이죠. 그래서 망 김정훈 보면은 2006년 10월 20일 사망했고, 사망 혹은 결격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뭐 민법의 몇 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라는 거 사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속분을 가져가는데요. 자, 보시면요, 김정훈 씨 2006년 10월 20일 돌아가셨고, 최소빈 씨가 2007년 9월 2일 이제 재혼으로 제적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2007년 9월 1일은 이제 상속 개시 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속인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김준호, 김소영 있죠. 그래서 김준호, 누가 있죠? 김소영.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2008년을 지금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제가. 2008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뭐 15살, 17살이죠? 예, 만으로 18세가 안 됐기 때문에, 맞나요? 만으로 19세인가? 18세인가? 예, 자,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구죠? 김준호, 그죠? 김소영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 이거는 이제 이거 뭐죠? 위임장이 되겠죠. 위임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자, 김순호, 김소영 들어가서 주민번호, 주소, 위임장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민번호, 주소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번호, 주소와 관련해서는 얘 그냥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주민등록 정보를 제출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규칙 46조 1항 몇 호죠? 등세기관이 6호.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제출하면 되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김준호, 김소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그죠? 그러면은 김준호, 김소영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습상속인임을 이중으로 확인할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습상속과 관련해서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습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원이 있다 관련해서는 누구죠? 김정훈 씨죠? 망 김정훈 씨. 김정훈 씨 사망사실, 사망일자 증명서면이 뭐죠? 기본증명서.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이게 들어갈 거냐? 사실 다 안 들어가요. 왜? 2008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죠? 2008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본이고 가족이고 뭐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뭐 있죠? 재적등본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재적등본.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분은 재적등본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말소자 초본 하나. 말소자 초본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재적등본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재적등본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습상속인과 관련해서 이중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기가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기가 하나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상속분은 나중에 계산해도 돼요. 상속분은. 자, 그 다음에 박서연, 망, 김장훈 이렇게 돼 있죠. 얘가 3, 얘가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상속분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김정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김지훈. 김지훈이 있는데, 김지훈도 얘도 이만큼 가지죠. 왜냐하면 행불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실정 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행불이지만 실정 선고 안 됐다.
그죠? 따라서 뭐죠? 이때는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에서 제외가 안 된다라는 걸 써주시고, 이런 내용들 사실 다 써주셔야 돼요. 첨부서면 제출 근거에서 상속인에서 제외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죠? 행불이다. 실정선고 안 됐다.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재적등본. 자, 그러면 재적등본 들어가는데요. 재적등본에 뭐 있냐? 일단은요, 상속인이다. 상속인 이중 확인이고요. 이중 확인하고 사실 뭐 재적등본이 결국은 아버지 재적등본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그죠? 상속인 이중 확인 목적이고 플러스 또 뭐가 있죠? 플러스 상속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주소증명 서면이죠. 주소증명 서면인데 등록기준지 이때 당시에는 본적이죠. 본적으로 본적을 주소해가지고 등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 주소증명 서면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써주시면 될 텐데 아마 아버지 재적등본 하나 가지고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 자, 그렇고요. 그래서 재적등본에는 출생 당시에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이다라는 거죠.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 본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본적이나 등록기준인지 모르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본적의 개념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번에 일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김민서는요, 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 상실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인과 결혼했죠. 자, 그러면 김민서 얘는 이제 외국인이죠. 둘이고 미국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미합중국인,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메리카 그냥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미국인 김민서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김민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찰리 민서죠. 미국 여권의 찰리 민서. 이 찰리가 뭐겠습니까? 남편성이죠. 남편성입니다. 찰리가 남편성이고 민서가 이름이죠. 민서가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 찰리 민서고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번에 최신 예규 중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관련해가지고 최신 예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언제 하는지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인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은 상속인이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나서 주소증명,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요. 있죠?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속인임을 이중으로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자,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이었고 상속이었는데 미국인으로 됐다. 그죠? 그래서 동일인 증명서 플러스 아포스티유를 붙여야겠죠. 아포스티유. 저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를 좀 첨부를 해주시고, 자, 아포스티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의 주소증명서면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주소증명서면은 주소를 공증한 서면. 만약에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면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라든가, 그죠? 주소 공증 서면에다가 아포스티유를 붙이든지, 미국 사람이면은 아포스티유 붙여도 돼요. 미국, 캐나다 이쪽은 아포스티유 붙여도 됩니다. 붙여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아포스티유 붙이고 한 방에 등기 완료됐어요. 교합 완료. 한 방에 보정 없이 바로 교합 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 공증 서면, 주소 공장 서면이나 아니면 신분증, 드라이브 라이센스죠? 운전면허증. 지금 케이스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있나요? 이 사람은 지금 미국과 결혼해가지고 아무튼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이죠. 운전면허증 사본에다가 원본과 동일하다고 기재를 하겠죠. 기재하고 플러스 아포스티유를 에다가 미국 공증 받고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한국말입니까? 미국말입니까? 싹 다 미국말이죠. 그죠?
미국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문을 첨부해야 됩니다. 번역문을 첨부를 해야 된다. 예. 제가 이번에도 번역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말소가 됐기 때문에 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찰리 민서는 됐고요. 그 다음에 김성호는 상속 포기했죠. 자, 김성호는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얘는 그 상속 포기 결정문 들어가면 되겠죠. 상속 포기 결정문, 상속 포기 심판서 등본, 상속 포기 심판서 등본 정도 들어가면 될 거다라는 거죠. 상속 포기 심판서 등본.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죠? 김성훈이가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요.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얘는 결국은 상속인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가 되는 거죠. 제외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논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김민재 씨 있죠? 김민재 씨 있죠? 그럼 이분은 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되죠? 등세균 관련해서 주민등록 정보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보정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제일 보정 많이 나오는 게 상속 등기할 때 제일 보정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재적 등본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재적 등본을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좀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이기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적 재산을 포함한다라는 거 기재하시고, 그리고 가임 가능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요. 통상 사람이 가임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등기관들이 생각하냐면요. 만으로 15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그 신분 과정이 전부 다 노출되도록 해야 돼요. 재적 등본. 그죠? 15살부터 일단 가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임 가능 시기부터 그 사망 시까지, 신분사항이 전부 다 100%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정도의 재적 등본을 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김민재 씨 있죠? 그분은 왜 별거 없고. 자, 그러면 3, 2, 2, 2죠? 그럼 3, 4, 5, 6, 7, 8, 9, 10, 11. 그럼 11분의 3, 11분의 2인데 얘가 11분의 1이고 11분의 1이겠죠? 그죠? 상속분이. 그 다음에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제 조건 보시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 신청하는데 법적 사실적인 문제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이제 13,000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13,000원 하나 하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여럿이라 그래가지고 뭐 할 건 아니고 13,000원 하나 하면 됩니다. 이 폼이 아니죠. 15,000원이죠. 서면이니까 15,000원이죠. 자, 그리고 채권 매입, 공유주택 채권 매입하고, 그 채권 발행분은 기재하시고, 채권 얼마 매입해야 되는데 굳이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그거 굳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제 어차피 기재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기재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첨부서명과 관련해서 이거 쭉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거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할 게 뭐 있죠? 여기다가, 일단은 위임장 들어갔죠? 그 다음에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36조.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몇 조입니까? 신청각과 관련해서는요. 10조. 그죠? 10조, 99조 10호. 29조 10호에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이것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돈 안 내고 그럼 보정명령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29조 10호에서 각하한다. 그런 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 작성 2008년 9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간임 빼먹으시면 안 되고, 직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간임 빼먹으면 안 되고, 직임 빼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서류가 뭐죠? 위임장, 그 다음에 토지대장, 그 다음에 김영수 씨의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전적전 재적, 그 다음에 말소자 초본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박서연 씨는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정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 그래서 재적등본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대습 상속 원인 사실 증명 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 대습 상속인 증명 서면으로 재적 등본을 하나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김준호하고 김소영이는 지금 그거죠. 김준호하고 김소영이는 걔가 이제 뭡니까? 김준호, 김소영이는 또 상속인임을, 대습 상속인임을 이중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법정 대리인이 등기신청 대리를 해야겠죠. 등기신청 대리하고, 위임장에다가 누구 이름 들어가야 됩니까? 위임장에? 김소연이하고 김준호 명의로 해서 위임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위임장에 그 위임 숙고은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채권자죠. 채권자. 이거는 법정 협의부단의 상속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김준호, 김소영의 법정 대리인 증명 서면으로서 역할도 한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김지훈 씨는 행부일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점을 기재하시고 재적등본 들어가고, 그다음에 찰리민서 씨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집어넣고요. 폐쇄라고 정확하게 써주세요. 한국에 더 이상 아니시기 때문에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갔죠. 사실은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해주면 좋냐면 맞소자 처분은 필요 없겠네.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나서 이 폐쇄 기본증명서에 이 사람이 국적 상실했다라는 게 기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일인 증명서. 이 동일인 증명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인이었을 때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본적, 등록 기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기재하냐? 찰리 민서 씨가 기재해요. 찰리 민서 씨가 자기가 한국인이었을 때 이름이 뭐였고, 본적이 어디였고, 내 생년월일이 언제였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이름보다 이거를 다 기재를 합니다. 자기가 기재하고 나서 공증인 앞에 가서 이거 내 자필 맞고 여기에 쓴 내용 이거 진실이다라고 서약하고, 공증인은 그거를 서약할 뿐입니다. 공증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증인이 공증하죠. 그리고 나서 아포스티유. 그러면 아포스티유는 뭐냐?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루이지애나주였죠. 루이지애나주 그 주 장관인가 그 사람이 이거 서면 이거 공증이 맞고 우리가 이 서류 편찬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 공증 우리나라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외국 공증은 그 나라 정부가 이제 공증 권한 준 거지 우리나라 정부가 준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야 되냐? 그 나라 영사 확인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 영사 확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인 통용이 되는데, 아포스티유하고 헤이그 협약인가 그렇더라고요. 헤이그 협약에 의해서 아포스티유, 그러니까 이 나라 공증해서 아포스티유 문서 붙이면, 그러면 이 나라 공증 그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간에는 뭐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공증 유효한 걸로 쓸 수 있다. 그게 아포스티유고, 그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간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포스티유 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 증명 서면으로는 이제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죠. 이것도 공증이기 때문에 공증 들어가면 아포스티유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드라이브 라이센스 사본 들어가면 원본과 동일하다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공증하고,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상속포기 심판서 등본 하나 집어넣으면 될 거고, 김민재 씨는 뭐죠? 김민재 씨는 이거는 별거 없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분은 2008년 지금까지도 현재 살아 계시죠? 그죠?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등기 신청 당시에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뭐죠? 이분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등초본,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하다. 왜? 등세기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용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용수필 확인서.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번역문 들어가고요. 됐죠? 이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 보시는데요. 자,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 이거 아마 쓰기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머릿속에서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이다라고 하면은요. 자, 대리인 등기 신청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대리인이다, 등기 신청이다.
자, 상속 등기할 때 권리증 들어갑니까? 왜 안 들어가죠?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근거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 50조를 가세요. 예. 부동산 등기법 50조.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권리관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예요. 그죠? 예, 그죠? 등기 권리증도 법부치기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일 때는 권리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권리관한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와 관련해서 이것만 합시다. 등기 필정보 관련해서 자, 이게 가지고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 50조예요. 네, 50조. 자, 플러스 인감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까지. 인감 들어가는 경우가 언제 들어가죠?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 말소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유권 외유 권리가 말소할 때는 언제 들어가냐? 확인서면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나 등기 신청하는데 뭐 이렇게 뭐 능자의 지존해 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논술 교재대로 갔는데요. 자, 생각이 아무래도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대리인 있고 등기 신청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대리인 있고 있자. 그러면 대리인이 뭐가 있습니까? 임의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가 있죠. 그리고 순수한 법정이 있고 준하는 게 있습니다. 무능력자에 준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럼 임의 대리와 관련해서는 원칙은요 제한이 없죠. 제한 없다. 그리고 뭐 행위 능력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뭐 부사 능력은 요구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행위 능력 분료.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겠다. 의사 능력은 요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다수설적인 견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민법 규정도 있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뭐죠? 예외가 이제 그죠? 업이 있습니다. 업과 관련해서는 뭐죠? 법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와 같은, 그러니까 법무사에는 뭐 법무사 법인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자격자 대리인이라 그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격자 대리인의 제출사무원 있죠? 제출사무원. 그래가지고 제출사무원. 있죠. 이 사람만 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만 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if not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을 한다는 의심이 있으면은 등기관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관은 소명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요 정도 하시면 됐고, 자, 그러면 법무사나 변호사이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겠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죠?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 계약의 본질은 위임입니다. 위임이죠. 자, 그 다음에 위임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죠? 따라서 설명하고 조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설명 조언 의무 있다. 설명 조언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 조언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설명 조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은 안 됩니다. 대리에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안 돼요. 그죠? 쌍방대리 안 됩니다. 하지만 채무 이행에 준하는 것, 이게 다 조문이 있어요. 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허용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법무사가 다 뭐합니까? 쌍방대리 하죠. 그죠? 저도 어제 뭐 쌍방대리를 하나 했습니다만, 쌍방대리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쌍방대리다. 그 다음에 설명 조언 의무가 있고요.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판례가에 의하면요. 만약에, 쌍방대리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 들어가지고, 쌍방대리에 의해서 쌍방대리 사안이었습니다. 쌍방대리 사안인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 아닌 제3자에 등기를 넘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 아닌 제3자에게
등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때는요, 위임계약의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등기 권리자에게 알려주거나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혹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지를 하거나 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절. 그죠? 알려주거나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무사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설명 좋은 의무 있다, 쌍방대리 사안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와 관련해서 일방만의 해지가 가능합니까? 일방만에 의한 해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방만에 의한 해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대리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언제까지 존속하죠? 대리권 존속 시기는요? 존속 시기는 접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접수까지 존속을 하죠. 존속을 하고요. 존속하고,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기존 대표이사가 저한테 수권행위 했습니다. 그죠? 기존 법인 대표가 수권행위했다. 수권행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 존속한다. 계속 존속한다라는 거죠. 계속 존속한다. 뭐 이런 내용을 쭉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쭉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맵으로 만드셔가지고 법무사와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지 그런 얘기 쭉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쑥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와 관련해서는요, 미성년자하고요. 그 다음에 한정, 책임 능력자 등이 있죠. 능력자 등이 있겠죠. 그죠? 책임 무능력자 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성년자는요, 친권자. 그죠? 그 다음에 친권자가 행사할 수 없으면 후견인. 그 다음에 산정 책임 능력자, 성년 후견인.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친권자 후견인, 성년 후견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권자와 관련해서 일단은 친권자가 누구냐? 친권자가 누구인지가 궁금하겠죠? 그죠? 그럼 친권자 누구냐? 해가지고, 친권자 이제 이제 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친권자, 친권 제한 행사, 친권 제한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해상반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상반행위. 그죠? 이해상반행위다라는 거죠. 그럼 이해상반행위의 개념, 판례는 뭐라는 거죠?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에 취하고 있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 또는 친권자와 친권자와 자사의 이해상반되느냐 그래가지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놓고 판단하는 거지 내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행위의 외관,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판단한다. 객관적 성질만 판단한다라는 거죠. 판단하는 거지 뭐라는 거죠? 내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내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법정 상속이 아니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죠. 그래가지고 친권자와 자간의 뭐라는 거죠? 친권자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그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고요. 분할 협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공유물 분할도 있겠죠. 공유물 분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반되지 않는 예가 있죠. 않는 예. 친권자가 뭐를 하는 거죠? 상속 포기했을 경우에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을 포기하면 뭐 하면 되죠? 상속 포기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라는 거죠? 이때는요, 이해상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상반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권자 모두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친권자 모두에 대해서 다 이해상반은 아니고 친권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이해상반인 경우도 있겠죠. 친권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이해상반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상반인 경우에는요. 그때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고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 선임과 함께 또 뭐합니까? 특별대리인 선임해가지고 다른 이해상반되지 않은 다른 친권자 있죠? 이해상반 않는 다른 친권자 상반 않는 다른 친권자하고 사이에 뭘 하는 거죠? 다른 친권자하고 사이에 그때 뭘 해야 된다? 그때 가지고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런 내용 쭉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권자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성년인 이제 후견 성년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 또 법정 대리와 관련해서 준하는 게 또 있죠. 그래가지고 민법상 대리, 민법상 법인 있고요. 민법상 법인 있고 상사법인 있죠. 그죠? 그죠? 민법상 법인, 상사법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 있죠. 그죠? 비법인 사단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겠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데, 이 대표자나 관리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사법인이 있습니다. 상사법인은, 여기도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로서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라든지, 사내이사, 이분들이 있겠죠. 사내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라는 거죠. 관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에서는 이해상반행위가 있어요. 민법상 대리에도 이해상반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상반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기재하시면 되고 이해상반행위 기재하시고 자 상사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상사법인은 자기계약상 회사와 이사 간의 계약을 허용을 하죠. 이사회라든지 주총 상법 365조입니까? 예, 주총 소집이 365조네요. 예, 어제 그거 회사의 기관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에서요 300 의결사항 그 다음에 300 몇 조죠? 위원회 경업금지 이사회 398조죠? 상법 398조입니다. 상법 398조에서 다음 각호 원화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와 이사 간에 이제 거래를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충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넘칩니다. 이게 지금 대리인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리권한 증명서면이 필요하겠죠. 대리권한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한 증명서면으로서 이무대리의 경우에는요, 위임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위임장 플러스 사실 인감까지 날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위임장 인감 날인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인감 날인하는 경우까지 쭉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변호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자격자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죠. 제출할 때 그냥 그쵸.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들어가면 될 거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고 미성년자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정책임 능력자는 이거는 후견인 결정문인가요? 예, 그거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민법상 법인이다라고 한다면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들어가면 될 거고, 전부증명서. 그 다음에 상사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이다 라면은 대표자 관리인인데요. 자, 비법인 사단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원청의 결의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원청의 결의서 2인 이상, 보증 2인 이상 상이 없다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 첨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첨부서면이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요.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 실행 완료 조치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신청서에는 대리인을 기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관련해서는요. 뭐만 기재하면 됩니까? 대리인의 성명하고 주소만 기재하면 되죠. 하지만은 뭐 이렇게 된다? 비법인 사단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법인 사단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까지는 제출을 해야 된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부동산 등기 규칙 몇 조입니까? 자, 규칙 48조 가시면은요, 규칙 48조 가시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신청에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비법인 사단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서, 신청에서 신청서 그렇게 기재하시고, 등기 의무자나 권리자에 그렇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신청정보, 신청서가 신청정보죠. 그 다음에 첨부정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제출하면은 등기 심사하면 형식적 심사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완료하면요, 필정보 완료 통지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하시면은요, 아마 나오면 이제 한 50점짜리로 나올 건데, 이 정도만 쓰면 한 몇 점 정도 나올까요? 훌륭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만 해도 한 30, 이 정도만 해도 50에서 35점 내외로 나올 것 같은데, 35점에서 부동산 등기법 논술이 좀 짜요. 점수가. 예상보다 좀 짠데, 대신에 너무 바뀌지도 않아. 이게 대충 사람들의 수준이 비슷해. 왜 비슷한 줄 아세요? 다 법전 보고 뺏기니까 그렇지. 그죠? 예, 법전 보고 뺄게요. 그냥 내동 그 중간에 조금 내용이 대동소이할 뿐이지 다 법전 보고 뺏깁니다. 법전 보고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등기 신청서는 점수차가 좀 있죠. 그래서 뭐 10몇 점부터 뭐 20점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목표는 부동산 등기 신청서는 최소한 22점, 30점 정도는 맞아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논술에서는 최소한 40점 정도까지만 맞아주시면 그러면 아주 넉넉하죠. 예.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바로 그 스크린 하면서 지금 이렇게 판서에 있지만 스크린 하면서 그냥 쭉쭉 그냥 볼 거예요. 이렇게 앞에 판서 안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